여러분, 베란다에 이것이 있다면 그 집은 부유로움을 누리는 집이고 또 금전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집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없다면 그 집은 항상 돈 문제가 끊이지 않는 집이에요. 이는 제가 그동안 들어가 보았던 모든 부자들의 집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집에 어김없이 있었던 현상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무조건 이것만은 베란다에 꼭 두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베란다는 집 안으로 유일하게 양기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물론 집 안으로 기가 들어오는 장소는 대표적으로 두 곳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현관과 베란다이죠. 하지만 현대 생활은 거의가 아파트 생활이 많고 또 밀폐형 구조의 집들이 많아서 이 햇살이 현관에 비치고 들어오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요. 하지만 풍수라는 학문은 햇살이 얼마나 잘 비치느냐에 의해 명당과 흉당을 구분하는 것이고 또 우리 인간에게 이 햇살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에 어느 집이든 사실 이 베란다가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원래는 베란다가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맞습니다. 부가 들어오는 집들에는 베란다에 반드시 이런 것들이 있으며 또한 이것들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은 항상 이것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베란다에 두면 아주 좋은 것, 집안에 번영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베란다 창가에는 항상 여유로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가에 서서 여유롭게 밖을 바라볼 수 있는 가정은 절대 금전적인 어려움이 생기지를 않게 됩니다. 하여 조금 여유로운 가정들에서는 창가에 티테이블을 두는 경우들이 참 많죠. 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창가가 깨끗해야 합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이곳에 어지러움과 혼란스러움을 두지 마십시오. 언제든 편안하게 밖을 바라볼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운과 복이 가득 들어올 수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식물은 가능한 이곳에 두시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조금 큰 식물이 있어서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창가이고 베란다입니다. 이곳은 예전으로 치면 정원의 역할을 하는 곳이고 또 현대의 삶에서 가장 부족한 식물의 기운, 즉 생기가 가장 강한 곳입니다. 네, 풍수는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또 없어야 할 곳에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집안에 있는 식물이 있어서 가장 좋은 최적지가 바로 이곳이라는 것이죠. 하여 부자들은 창가에 중간 정원이라는 중정이라는 것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다면 이곳에 실내 분수나 실내 조경들을 많이 해두기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식물들이 이곳에 있게 되면 생기가 강해져서 여러분의 가정에 더욱 큰 생기를 뿜어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당일수록 생기가 강한 곳이고 흉당일수록 사기가 강한 곳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들 계시죠? 네, 이 생기는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에서 막힘을 만들지 않을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활력이나 생명력이 강해지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반려견이나 반려동물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반려견이나 반려동물들의 집이 절대로 있어서 안 되는 곳이 바로 창가, 즉 베란다입니다. 하지만 또 그들이 가장 많이 머물러야 하는 곳 역시 창가이며 또 베란다입니다. 맞습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아니 사람도 그러합니다. 네, 햇살을 많이 보아야 생기가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여 이곳에 그들이 많이 머물 수 있도록 뭔가의 휴식처, 간이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정말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이나 식물이 잘 자라는 곳은 무조건 명당이에요. 네, 생기가 약한 곳, 생기가 없는 곳에서는 절대 그들은 잘 자라거나 잘 생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곳에 오래 머무는 그들은 생기가 계속 강해질 것이고 그들에게서 나온 그 생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퍼져나가게 될 거예요. 네 번째로 여러분, 바람의 흐름을 자유롭게 하세요. 여러분, 창가의 기능은 원래 햇살도 잘 들어와야 하지만 또한 외부의 바람도 잘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의 경우 고층 아파트들이 많고 또 외부의 소음들이 많아서 이곳의 창문들이 밀폐형인 경우가 아주 많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부자들이 산다는 고급 고층 아파트들에는 전부 이곳에 환기를 위한 시설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약간의 외부의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늘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이를 여러분의 가정으로 치환을 시키면 창문을 간혹 한 번씩 열어주시라는 것입니다. 네, 몇 시간에 한 번씩은 꼭 창문을 열어서 외부의 공기가 들어오고 실내 공기가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항상 여러분의 가정은 생기가 강한 가정이 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절대 이곳에 부정적인 의미의 물건은 두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어느 가난한 집이든 무조건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네, 그 집에는 창가가 혼란스럽고 정리되어 있지 않은 잡동사니들이 베란다에 쌓여 있어요. 그리고 소장품들 중에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한 것들이 항상 이곳에 쌓여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마디로 단정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들어오는 입구가 더러우면 어디든 좋은 기운이 생겨날 수가 없다는 것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마치 대문 앞에 쓰레기나 버려야 할 것들이 쌓여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인데 절대 베란다에는 책장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이 책은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중에서 양기가 가장 강한 것이고, 또한 이 베란다는 집 안으로 양기가 들어오는 단 하나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되면 양기가 너무 강해지게 되어 오히려 불행의 기운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한두 권의 책을 두시는 것이야 큰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만, 수십 권의 책들이 꽂혀져 있는 책장이 베란다나 창가에 있게 되면 이는 정말 그 집에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너무 큰 가구나 너무 큰 장식장들은 절대 이곳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 베란다나 거실 창이 막히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절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는 무엇이든 절대 많이 두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귀에 굴곡이 생기고 격해지니 그 집에는 항상 다툼과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허리 이상의 높이의 가구나 장식장은 베란다에 두지 마십시오. 네, 그래야 안정이 생기고 갈등이 없어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는 기의 평온함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인공 조명은 가능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현대 아파트들을 외부에서 보면 다른 집들과 다른 인공 조명들이 창가에서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니, 베란다에 큰 대형 조명이나 특별한 색상의 조명들을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연광과 충돌이 생겨 여러분의 집안의 에너지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과거 우리 고택들을 찾아가 보면 처마에는 등을 달지만 절대 창문에 등을 다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실내 조명으로 베란다 창가 조명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가능한 약간 어두운 것이 좋습니다. 네, 밤에 외부에서 실내가 훤히 들여다보여서 좋을 이유가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하여 현대 건축에서도 베란다에는 약간의 간접 조명을 제외하고는 절대 큰 조명을 설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풍수에서 말하는 집 안으로 기가 들어오는 곳, 즉 베란다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은 몰라도 이곳만은 무조건이에요. 제가 지금껏 이곳이 잘 되어 있는 가난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이곳은 중요한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셔서 항상 모든 행복과 번영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흐름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